시간에 우리 문중에 보관은 안 되어 있었는데, 예. 지난 우리 새마을 사업할 때, 예. 우리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 그 담장을 흐르니까 예. 그 안에 그 토담인데, 예. 황토담인데, 예. 그 안에 여기서 소중하게 딱 거기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래 그대로 원인 그대로 예. 보관되어 있고, 뭐 성능도 뭐 그대로 그런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야가는 조총기술 전수에만 그치지 않고 1598년 정유재란 땐 울산성을 거점으로 자신이 직접 철포부대를 조직하기도 했다. 1592년도 4월 달에 기화해서 약 11월경에 조총 제조법과 그다음 화약 제조법, 그다음에 훈련 총포대 훈련을 조선에 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594년도에서는 본격적으로 조선에 조총을 비롯한 철포들을 전수해서 특히 그 부하인 김계충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철포대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 선조 26년 왜군의 조총을 모방한 우수한 성능의 조총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무화당문집엔 이순신 장군이 제조한 조총에 사야가가 관계됐음을 암시하는 기록이 있다. 사야가가 이순신 장군에게 보내는 답신 내용이다. 아무나 없인 조총과 화포와 화약 만드는 법은 전번에 조정에서 내린 공문에 의해 벌써 각 진에 가르치고 있는 중요입니다. 바라옵건대 총과 화약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기어코 적병을 전멸시키기를 밤낮으로 추구나옵니다. 사야가를 비롯한 항외는 조선의 조총 제조 기술을 전수하고 조총을 직접 제작, 시험하기도 했다. 그들의 노력에 힘입어 1593년 3월 조선군은 마침내 조총 제조 기술을 확보하기에 이른다. 임진왜란 당시 항해는 상당히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 하나는 이제 일단 조총이라고 하는 최첨단 무기를 모방 제조를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항해들밖에 없었으니까 우리가 입수할 수 있는 자료라 한다면은 이제 명나라군이 아니면 일본군으로부터 입수하는데 일본군으로서 입수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항해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는 그런 기술, 화약을 만드는 기술, 뭐 조총을 제조하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검술에 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서 도성이라든가 각 진영에 보내가지고서 이제 그런 기술들을 전습하게 전파할 수 있게끔 이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이후 조선에서도 조총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조선의 군 편제와 전술엔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선조는 임난 중 치러진 과거 시험에 조총 사격수를 포함시켰고 포수 양성을 본격화시켰다. 선조 27년 서울의 훈련도감이 정식으로 발족됐다. 훈련도감의 좌우영을 두고 포수를 훈련시킴으로써 새로운 조총부대를 만들었다. 훈련도감의 창설로 조선군의 전술은 종래의 활 위주에서 총과 검 위주로 바뀌게 된다. 조총을 개발함과 동시에 조선군은 이제 훈련도감이라는 임시 아문을 만들죠. 임시 이제 부대죠. 임시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서 종래에 이제 처제하고는 다른 포수를 양성을 하죠. 그래서 이제 화기를 적극적으로 잘 다루는 이제 포수와 이제 주로 이제 살수 그쪽에 중심을 두어 가지고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나중에 이제 활을 쏘는 이제 사수까지 포함돼서 이제 삼수병제가 구축이 되긴 하지만은 전란 초기에 그런 패퇴 거기서 열세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포수의 양성에 이제 적극적으로 그래서 실제 훈련도감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수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서 운영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죠. 조총의 보급으로 조선군의 편제와 전법이 획기적으로 전환돼 조선 후기 군대는 조총병과 창검병, 궁병으로 재편됐다. 흰무기로 무장한 조선군은 이후 일본군과 대등한 전투를 치를 수 있었다. 조선의 재빠른 조총 생산.
그것은 임진왜란의 승리에 커다란 힘이 됐다. 그리고 그 뒤에 항외가 있었다. 항외들이 조총 제조 기술을 조선군에게 전수해 줌으로 해서 이 조선군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이 조총의 대량 생산으로 해서 이 조선군대는 포수를 구체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했고, 또 이후 조선군에는 이 무기체제 및 이 군사 전술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항외들의 공은 조총과 화약기술 전수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훈련 도감에서는 이 아동들을 수십 명 뽑아서 아동대를 만들어 검술을 가르쳤는데, 이 선조실록에 보면은 이 아동대에게 검술을 가르쳤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소우, 여여문, 이들 역시 조선에 귀화한 이 항외들의 이름입니다. 이 항외들은 훈련도감 훈련에 직접 참여해서 아동대는 물론이고 조선 군사들에게 검술과 포수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조선에 귀한 일본인 항외들, 이들은 그 밖에도 임진왜란 승리에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597년 바다에선 명량해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당시 13척의 이순신 장군 전투선엔 항외들도 승선하고 있었다. 난종 잠록엔 그 항외들 중 안골포에서 투항한 준사란 항외의 공이 기록되어 있다. 준사는 외선에 탄 외부장을 곧바로 알아보고 이순신 장군에게 그 사실을 고했다. 이순신은 즉각 마다시를 공격, 그의 목을 베었다. 왜군 부장의 죽음으로 일본 수군은 큰 타격을 입었다. 항외들은 왜적을 물리치는 데 적극적이었다. 서생포 외성이 주둔하고 있던 가토 기요마사를 암살하겠다는 항외들도 나왔다. 주지일지, 학사이 등의 항외인은 경상좌병사 고원백을 찾아가 가토 기요마사의 암살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들은 가토 기요마사 혼자서 자주 오르는 산봉우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가토 기요마사가 나타나면 조총으로 그를 살해하겠다는 것이었다. 조선 측의 반대로 암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조선을 위해 싸우겠다는 항외들의 강한 의지를 알 수 있다. 항외들에 의해 전투 전략 등 군사 기밀들이 새나가자 히데요시는 1595년 일본 무장에게 철책을 만들어 병사들의 탈영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항외들은 직접 전투에도 참가, 몸을 아끼지 않았다. 1597년 김응서 장군 휘하의 항외들은 왜군을 공격, 조선인 포로 100여 명을 빼앗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전투 중 많은 항외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 전투에 공을 세운 항외들 중 당시 천지벼슬을 가지고 있던 사야가 김충선도 있었다. 조총과 염초 제조 기술을 가지지 못한 항외들 중 많은 수가 한산도로 보내졌다. 난중일기에도 이순신 장군의 휘하에 많은 항외들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